안녕하세요. 탈레학교입니다. 4학년 어린이가 세상을 보는 사고 과정은 이상과 사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에 접어들며 자신들은 당위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른에게서 모순적 행동을 찾아내고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며 이상적인 자신을 그려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현실과 이상의 사이로 가며 혼란해하기도 하고 균형점을 찾으며 생각을 키웁니다. 5학년은 더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달합니다. 아동기 발달의 정점이 시기니까요. 사실 정점은 사고 분야가 아니고 몸입니다. 몸은 태어나며 발달을 거듭해왔고 학령기 전에는 감각이 자라났습니다. 감각을 통해 알게 된 세상에 대한 이해, 즉 감각적 인지가 기능으로 실현되는 때가 5학년입니다. 감각적 인지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승부가 펼쳐지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흥분되고 이겼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졌다면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짖기도 모릅니다. 경기를 몸으로 감각적 인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현장에서 보았다면 느낌은 훨씬 더 역동적일 겁니다. 오래오래 기억될 거고요. 감각적 인지가 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5학년 어린이는 세상의 내용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뿐 아니라 발달한 신체 기능을 가지며 이제는 현실에서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밀하며 구체적인 5학년 감각을 사실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는 인지할 수 없는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 상상과 판타지를 사용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없어 모두 사람이 그런 것이라 믿어버리는 의인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처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를 잘 자란 어린이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것, 경험한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해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추론과 추상, 원리에 의한 연역적 사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상이 모두 지금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이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어렴풋하지만 그러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사실적 감각에 대비하여 그림적 사고라고 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대충의 윤곽만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학년이 대립과 대조 사이에서, 3학년이 객관적 감각과 주관적 감정에서, 4학년이 이상과 현실에서 사고가 발달하듯 5학년은 사실적 감각과 그림적 사고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집니다. 굳이 연결지어 보자면 2학년과 4학년은 교감 속에서 올바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이겨내려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3학년과 5학년은 현상에 대해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내 판단이 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교감은 자신을 통합시켜가고 반감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 감각과 그림적 사고에 이른 5학년 어린이는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으며 이해하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감각적 인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을 자극합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바이올린이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활을 켜서 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현을 잡은 손가락이 움직이고 활을 켜기 위해 팔을 씁니다. 그 동작을 보며 자신의 몸이 자극받습니다. 움찔움찔거리고 손과 어깨를 들썩이고 나도 모르게 흉내내게 됩니다. 몇 번째 줄이 어떤 음을 내고 어디를 집어야 소리를 낼 수 있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소리와 모습이 먼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소리가 나는 걸 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현악기 연주를 현장에서 듣게 된다면 악기가 내는 소리가 직접 내 몸에 닿아 몸으로 강하게 전해진다는 것은 모릅니다. 진동의 원리 말입니다. 이런 것이 그림적 사고입니다. 5학년 어린이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자신이 아는 한 앞뒤 맥락을 연결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임했던 어린이들 글을 문집으로 엮어놨는데 그 중에서 찾은 글입니다. 벌써 어른이 되고 남았을 예전 이야기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5학년 어린이네요. 요즘 5학년과 다를 수 있지만 어린이의 본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날 때 세배에서 얻은 돈이 없어졌다. 그래서 온 곳을 찾았다. 설날 때 내가 다닌 곳을 찾았지만 없길래 머리를 썼다. 내가 다닌 곳을 지도로 그리고 다닌 곳 그리고 못 찾은 곳은 X 표시를 했다. X 표시는 늘어나기만 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돈을 찾지 못하면 생각하기도 싫다. 나름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당탕 해지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도까지 그려놓고 확인한 곳은 X 표시를 하고 말입니다. 표시해 놓지 않으면 어디를 찾았었는지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어린이가 돈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개천 다리 위에 개울이 내려가는 걸 보았다. 그 물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물고기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물고기처럼 모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아주 경험을 많이 하여서 나중에는 훌륭한 아빠가 되어 아들을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개울에서 물고기를 바라보다 훌륭한 아빠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엉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게 그려지듯 생생한 느낌을 받으신 분은 없으실까요? 거기에 자유로운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보고 몸을 떠올리고 몸에서 돌아온 뒤 하고 싶은 건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고,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울 것 같긴 합니다. 어른도 모험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답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 합니다. 어린이다운 새로운 생각들의 흐름이 이 나이에 맞는 창의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세진이와 다투면 속으로 세진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미안해 한다. 다른 아이에게 그런 마음이 가진 않는데 참 이상하다. 세진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정이 들어서 그런가? 이것도 궁금하다. 모기에 물려서인지 요즘 옆구리가 간지럽다. 선생님께서 옆구리 간지러운 사람은 천사날개가 나려고 하는 거야 하셨다. 혹시 내가 요즘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날 꾸짖어 천사날개가 나는 게 아닐까? 착한 사람 5명을 뽑는데 난 이미 2명이나 뽑아놨다. 언젠가는 세진이의 착한 마음씨도 닮아 보아야겠다. 어른들은 알고 있던 대로 사실을 스쳐 지나가듯 받아들입니다. 어두운 밤길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도로를 가로지르며 희뿌연한 듯한 것이 뭔가가 쑥 하고 지나갑니다. 안개인가? 비닐봉지인가? 하고 궁금해하지만 다른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인지적 구두쇠 이론에 나오는 말처럼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게 뇌의 습성이거든요. 하지만 같이 있던 어린이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혹시 소리가 났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 두리번거립니다. 알고 있던 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어른보다 뚜렷한 감각적 인지로 현상을 더 창의적이고 새롭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고기의 자유로운 움직임에서 시작되어 모험가, 더 나아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으로 이어집니다. 옆구리가 간지럽다는 걸 느끼며 천사날개에 대해, 착한 친구에 대한 존중,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삶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 능력과 더불어 기억력이 더욱 강화되어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상승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고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세상을 향해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학교 다니기 전 할머니 하늘은 왜 파래? 하고 물었던 것과 비슷한 것이 또 다른 사고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더 어렸을 때는 할머니에게 물어봤다는 것이고 5학년이 되고 나서는 세상에서 찾아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5학년 어린이는 지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몇몇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리적 접근을 아직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3학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우리 마을 지도를 그리며 익혔죠. 4학년에서는 도 단위의 지역을 공부했습니다. 5학년은 우리나라입니다. 5학년 담임이 되면 커다란 우리나라 지도를 교실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내 나라, 우리나라. 지도일 뿐이지만 어린이에게는 뭉클한 소속감, 뿌듯한 자부심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마음을 더 심화시키지 못하고 어느 지방의 지리적 특성은 어떻다, 기후는 이렇다 하며 외워야 하는 재미없는 것으로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막상 가르치다 보면 대충 가르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하나 더 보태고 하나 더 정리해서 빽빽한 글자가 가득한 학습지를 만들곤 하는 게 어른입니다. 그 와중에도 가보지 못한 곳을 상상하며 지도 속에서 김해, 완주, 동해를 찾아 생각을 넓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닷가라서 시원하겠다. 여기는 도시 가까이 있는 곳이니 살기 편하겠다. 여기는 맛있는 게 많겠다 하면서 교실에 앉아 전국 일주를 떠납니다. 이렇게 공부를 모험처럼 여행처럼 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지리적 특성, 즉 살고 있는 지역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현상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담고 있는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던 청동기 시대의 이야기부터 6.25까지 5학년 2학기에 다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한국사 전체가 홍수처럼 물밀듯 밀려오죠. 이걸 어떻게 한 학기에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 5학년 교사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5학년의 역사는 사건과 인물 중심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은 뭐지? 내 이름은 왜 아빠 성을 따르지? 일본하고 무슨 일이 있었지?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둘로 나눠진 거야?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렇습니다만 정보가 지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배움은 역시나 어린이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리 지적 능력이 한층 자라는 5학년이라 해도 초등학교는 역시 감정입니다. 아동기의 절정에서 무르익는 감정과 결합해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이고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의지가 자라며 책임감을 배우고 양심을 키워나갈 수 있게 말입니다. 사실적 감각은 자신과 세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게 합니다. 책임감과 양심을 키우지 않으면 쉽게 자아와 세상은 분리되어 버립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 선과 악의 분별은 거의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자아는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을 때, 옳음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 그림적 사고로 제법 그럴듯하게 핑계를 만듭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잘못했으니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난 아니다. 비판적이지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일상적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언젠가 어린이 사고 발달은 그림적 사고에 머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림처럼 담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 안에 나 혼자만의 이익이나 성공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안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적 감각이 발달하는 때이니만큼 어린이는 커다란 생명 공동체 속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고 앞으로 꾸려나갈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조금 더 편하자고 일회용품 쓰고 한두 층도 당연한 듯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우리를 깜빡 잊고 놓아버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불이익을 겪고 있어도 내 일이 아니니 못 본 척하는 것. 재미있다고 작은 동물이나 신부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요. 그래서 5학년 보호자는 사색적인 보호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과 생명을 돌아보며 내 아이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이 키우다 우리가 크겠습니다. 사실은 텔레학교가 바라는 바입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